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발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인체의 2%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98%의 무게를 지탱하고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몸속 모든 장기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발의 핵심은 풋코어입니다. 체중을 지탱하고 평발화를 막는 아치를 형성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근육이죠. 또한 무릎, 고관절, 허리, 목으로 이어지는 온몸 건강의 사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풋코어가 무너지면 온몸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암웨이는 온몸 건강의 시작인 풋코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누구보다 앞서 풋코어 토탈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스텝 1. 전문가가 개발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풋코어를 탄탄하게 키워줍니다. 스텝 2. 리플렉서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169 옵티멀 무브먼트로 발 뒤꿈치부터 복잡한 발가락 근육까지 섬세하게 자극하여 풋코어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텝 3. 발 전체를 감싸는 마무리 터치로 풋코어를 부드럽게 진정시켜줍니다. 근육 단련, 근육 자극, 근육 진정. 풋코어 토탈 솔루션 리플렉서 1699
시놉스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해보다도 기대되는 정말 새 회계연도의 첫 달 첫 저스트 세미나에 오신 리더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리더님들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레그복, PB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9월 저스트 세미나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 와 있습니다. 예, 내일 FED 행사를 위해서 미리 대구에 도착해서 지금 예, 숙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말 가슴 뛰는 이런 어떤 열정으로 첫 세미나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좀 가슴 뭉클하고 항상 마음이 좀 짠하죠. 예,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꿈을 배워간다고 합니다. 아메이 사업과 부모를 둔 우리 자녀들의 멋진 또 성장과 예, 그런 스토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달보다도 가슴 찡한 감동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의 멋진 성장 스토리를 녹화 영상으로 먼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스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 회계년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회계년도도 우리 리더님들 시놉스 저 세미나와 함께 멋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에 오신 리더님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게 된 유준호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꿈을 배워갑니다. 우리 꿈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또 성장하고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우리 너무 예쁜 세 분의 자녀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바쁜데 감사하고. 자, 이제 본인 소개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태린 양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신주영 리더님의 딸 고등학교 1학년 이태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에메랄드 임지영 리더님의 딸 초등학교 5학년 조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파이어 박희진 김욱진 리더님의 딸 고등학교 3학년 김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지금 촬영하다가 좀 긴장했어요. 세 분이 긴장 풀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첫 질문을 김서연 양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서연 양이 이제 아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 많이 부모님이 변화하고 성장하신 모습을 아마 보고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저희 부모님 곁에 많은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상담하는 통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아메이 사업하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어머니께서 친구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부모님의 건강인데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 현재의 어머니를 보면 10대인 저보다도 훨씬 체력이 좋으시고 또 스피닝도 엄청 잘 타시고 사람들 앞에서 시범까지 보이시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랐고 집안에서도 어머니가 엄청 활기차고 에너지도 뿜어내시니까 집안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활기차게 변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박희진 리더님이 원래 에너지가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네. 너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태린 양도 부모님이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부동산 사업을 오래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실 때는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또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과 업무적인 문제로 갈등도 많다 보니 일에서 보람이나 기쁨보다는 항상 쫓기듯이 바쁘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안쓰러웠어요. 그때는 오직 돈이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일하셨고 일에서 보람이나 가치를 느끼지는 못하고 부담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엄마가 행복해하고 웃는 날들이 정말 많아졌고 저에게나 주변 분들에게 하시는 말들도 달라졌어요. 꿈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시고 성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바라보면서 침울하게 일하던 엄마가 건강 사업인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사이클, 헬스 같은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생활용품이나 음식도 아메이 제품으로 바꾸면서 훨씬 밝고 건강해지셨어요. 그전에는 안 하셨던 자신의 몸을 가꾸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 엄마는 바디 프로필도 찍었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다양한 도전들을 해나갔어요.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할 때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어려워하셔서 줌으로 하는 미팅에서도 떨면서 발표하시고 했었는데 최근에 엄마가 자신의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발표하고 사람들을 리드해가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우리 엄마가 많이 성장했구나 하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저도 엄마의 변화가 너무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의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엄마가 아메이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부동산 사업을 하실 때와는 다르게 훨씬 열정적으로 하시고 5년, 10년, 20년 후에 목표를 세우고 엄마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박수 쳐야 돼. 야, 정말 우리 자녀분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정말 잘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부모들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도 잘해주시는지.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조혜원 양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엄마가 이번에 에메랄드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네, 너무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엄마의 성취지만. 네. 우리 예원 양이 엄마 이번에 도전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엄마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우리 예원 양이 도움을 준 게 혹시 있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엄마가 아메이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엄마가 빨리 성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에메랄드는 엄마가 너무 바라시는 핀이었기 때문에 빨리 성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저도 엄마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도 했었어요. 저희 엄마는 운동을 정말 싫어하시고 몸치신데 그런 엄마가 스피닝을 열심히 따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스피닝을 재밌게 타게 되었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매일 타다 보니까 안무를 따라하는 게 재밌고 그렇게 계속 타다 보니까 키가 많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스피닝을 타는 영상을 엄마가 다른 분들에게 전달도 많이 하셨고 25센트도 많이 전달하셨다고 해서 뿌듯했어요. 또 제가 유튜브나 책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는 구절이나 영상이 있으면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메랄드를 도전하면서 어느 날 엄마가 너무 기운이 없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엄마 벽을 벽이라고 보지 마. 눕히면 다리가 되는 거야. 고민할 시간에 나가라고 했더니 엄마가 힘이 난다면서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시더니 결국 에메랄드를 성취하셔서 너무 뿌듯했어요. 이번에 임수정이는 에메랄드 하신 건 따님의 덕이네요. 엄마 고민해서 나가 바로 벽은 벽이 아니야. 다리가 되는 거야. 와, 명언이다, 명언이다. 자, 그러면 김서연 양에게 질문 드릴게요. 꿈과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서연 양도 부모님처럼 꿈과 목표를 정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께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고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꿈판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판을 같이 꾸미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꿈에 대해서 많이 그려보고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저에게 꿈을 계속 그리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저도 계속 상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영화 전공을 하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최근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청소년 부문에 제 영화가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고 그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생생하게 그리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저의 경우를 통해서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 멋지다. 미리 사인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 사인 받아놔. 유명한 감독님 되실 것 야. 같아요. 아, 멋있다. 진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사실은 가족 안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아우, 정말 멋집니다. 자, 우리 태린 양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태린 양은 엄마가 하시는 아메 사업,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대부분 직장들은 동료들과 경쟁하도록 만드는데 엄마가 하시는 아메이 사업을 보니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상대를 성공시켜야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윈윈 사업이기 때문에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엄마가 예전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걸 볼 때 건강이 걱정되었는데 아메이는 건강을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도 하면서 몸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몸에 대해 알아가고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좋은 것 같고 요즘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밝은 미래가 뚜렷하게 오지 않는 직업들도 많은데 아메이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성공의 길이 더욱 열려가는 것이 확실해서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따라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내용 사업 설명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업 비전 얘기할 때 해야 될 것 같아. 저 받았을 뻔했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무 기특하다, 진짜. 진짜. 네. 자, 예원 양은 아메 리더십 여행 참여했었었는데 그 여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족들과 함께 삿포로 여행 갔었는데 삿포로. 한국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눈이 정말 많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아메이에서 용돈도 주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곤약 젤리도 처음 먹어봤고 오. 그때 스키도 배웠었는데 처음이라 조금 두려웠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재밌게 탔고 넘어져도 별로 안 아파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 눈이 많아서 밤새워서 눈사람도 만들었고 썰매도 많이 타고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삿포로 꼭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치앙마이 간다고 하셔서 벌써부터 여행 빨리 왔으면 좋겠고 엄마 여행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여행 갈 수 있게 더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엄마 화이팅! 엄마 화이팅! 아유, 너무 아이, 좋습니다. 귀여워. 우리 이렇게 자녀분들이 여행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여행 다시 우리 삿포로 또 도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서연 양에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서연 양은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저랑 같이 꿈을 꾸고 목표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가족으로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옆에서 계속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해주시고 또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책을 읽고 운동하시면서 부모님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니까 고3인 저보다 더 부지런하신 모습에 자극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게 되었고 같이 책을 읽게 되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짜로 이런 좋은 환경 안에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멋있어, 멋있어. 아우, 저 이어갈 수가 없어요, 내용을. 듣는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린 양,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에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영상 편지로 한번 전달해 보면 어떨까요? 엄마, 내가 이 얘기를 지겹도록 많이 했지만 또 한 번 말하자면 나에게는 언제나 엄마가 내 롤모델이야. 엄마만큼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찾지 못하겠어. 어렸을 때는 엄마만 보면서 자랐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멋있는 거였어.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엄마가 너무 멋지고 예전에는 혼자 열심히 부동산 사업하던 엄마가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미팅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나누고 사람들에게도 꿈과 목표를 갖게 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워.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기 개발도 꾸준히 하는 커리어 우먼인 엄마를 보면서 나도 공부할 때마다 엄마가 일하는 만큼 나도 해보자 하고 목표를 세우곤 해. 이렇게 성실한 엄마가 목표한 만큼 모두 성취하기를 딸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
나도 멋진 엄마만큼 멋진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 나 눈물이 나가지고. 엄마 되게 어떡해. 아유. 자, 우리 그 다음에 예원 양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원 양은 부모님이 아메 사업을 하시는 거 싫었던 적 있었잖아요. 그죠? 네, 솔직하게. 그리고 또 자랑스러웠던 적은 언제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다른 친구들은 휴일이면 가족들이 다 놀러 가고 다니고 하는데 저는 엄마가 미팅이 많아서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저녁에도 미팅을 가서 엄마가 너무 싫었었어요. 코로나 때는 집에서 줌 미팅을 하시니까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 여행도 가고 엄마도 성공하시는 거 보니까 다 괜찮아졌어요. 자랑스러웠던 적은 이번에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도 받으시고 강의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멋지고 자랑스러웠어요. 지금은 저도 엄마처럼 힘든 걸 이겨내고 꼭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우,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 양. 네, 저는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글로벌하게 펼치고 싶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모님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 경험들을 가지고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말했으면 아우, 잘하시죠. 분명히 그 이상 될 거예요. 정말. 멋져요. 화이팅! 자, 우리 그 다음 태린 양이네요. 태린 양 들어볼게요. 저는 현재 페이스튼 국제학교에 10학년으로 재학 중인데 어른이 되어 그때 더 공부할 걸 하는 후회가 들지 않도록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정신의학과를 전공해서 오은영 박사와 같은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꿈입니다. 누군가 힘들 때 저에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고 30대 초반 안에 나만의 병원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우리 예원 양. 저는 커서 가수가 되어서 멋진 노래를 부르고 싶고 목표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계년도 첫 사실 저세이 세미나인데 첫 달부터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올해 정말 사업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저도 엄마인 입장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유진우 팀장님 또 딸 둘이신가요? 네, 아빠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도 계속 아빠 미소를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요. 저희 자유가족 희망 보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딸을 키울까? 저도 진짜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더님들, 아메이가 리더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자녀분들 이렇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멋지게 성장을 하니까요. 리더님 있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멋진 부모로서, 멋진 멘토로서 이렇게 자리 잡아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9월 전 세미나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멋진 미래를 우리가 또 준비하기 위함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아메이 사업으로 꼭 해주시고, 우리 또 여행도 삿포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원 양이 너무 좋아했던 그 삿포로, 우리 리엠들 모두 자녀들을 위해서 삿포로 꼭 도전하셔서 자녀와 함께 멋진 또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태린 양부터 간단한 한마디. 이렇게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엄마 화이팅! 우리 예원 양. 엄마 화이팅! 우리 서연 양. 박희진 리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 전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1일부 뉴 파운더스 사파이어 김혜주입니다. 저는 아웨이 사업을 통해서 기회를 얻은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처음 스폰서님께서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해주셨을 때 6,000원 없어도 산다며 혹시 꼬임에 빠질까봐 가입조차 거부하면서 그렇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며 단단히 방어를 했었죠. 그런데 막상 남편이 큰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되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이었던 그 순간이 오고 나서야 진지하게 이 사업을 다시 들어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절박한 순간 마음을 열고 듣고 보니 안 할 이유가 없었고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닌 이런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차비도 없던 그 비참하던 시기에 이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이곳을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한순간에 벼랑으로 떨어져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한 삶을 주게 된 것이었죠. 내 귀한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대안은 고작 열심히 일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 뿐이었어요. 지금부터 10년, 20년 자기 밥벌이 시키려고 어린 시절을 다 보내게 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되면 그 편안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일, 좋아하는 일, 그런 미래를 찾아가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것보다 5년, 10년 안에 내가 해내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었죠. 이런 깨우침은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혼자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나갔고 성공자들을 보면서 꿈을 벤치마킹하면서 성공자들의 생각대로 살아보기로 한 거죠. 이 지긋지긋한 환경을 탈출하고야 말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었고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수단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언제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는지 모를 만큼 푹 빠져서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덧 성장해서 인쇄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건물이 조금씩 쌓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평생 소득이 있어야 한다면 무경험, 무자본으로 건물을 짓는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었죠.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조용히 이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또 누구나 다 안정적인 소득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남을 돕는 일이 곧 나를 돕는 일이 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나를 구하고 또 우리 모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참맛을 알게 되면서 이 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엄마. 동네 공원에서 썰매를 타던 우리 아이들의 첫 스키를 삿포로에서 타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스키도 그 파우더 눈에서 탈 수 있도록 삿포로를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통해 모든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고 삿포로, 고 지중해 크루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혜주 리더님의 와이 아메이까지 정말 감동과 열정을 2배로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메인 특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마다 정말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향, 다양한 성격인 우리들이 만나서 아메이 시스템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해 가면서 성공으로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문제들도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성장하는 성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리더십대학 원장이신 송진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 유튜브로 강의를 한번 듣고요. 너무너무 강의가 좋아가지고 제가 연락처를 정말 다 뒤져가지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해서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요. 너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또 그 강의해 주시겠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것만큼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고 올 한 해 성장하는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송진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희선 리더님 제 말씀 들리나요?
제 네, 말 잘 잘 들려요?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송진구 교수입니다. 우리 리더님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양한 강의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특강 주제가 이렇게 15개 주제가 있는데 이제 매년 약간 바뀝니다. 근데 요중에 인기가 가장 좋은 주제는 요 5번째 주제입니다. 5번째. 부자의 5가지 비밀. 이 주제를 가장 좋아하시는데 오늘 제가 주문받은 주제는 약간 이제 다른 주제입니다. 좀 특화된 주제인데 제가 장희선 리더님한테 통화하면서 리더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까? 그런 솔루션을 좀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약간 좀 안타까운 건 오늘 시간이 저한테 5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약간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너무 짧아서. 그 시간 안에 가능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리더의 진정한 역할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텐데요. 리더는 어딘가를 향해서 늘 파트너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리더는 방향을 정하고 전진해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습니다. 근데 방향을 정하지 않고 전진을 하다 보면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도착해 보니까 이곳이 아니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 중에 하나죠. 대학에 나온 문구로 오늘 강의를 좀 열어가려고 합니다. 이 대학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지 이후 유정하며 정 이후 능정하고 정 이후 능안하며 안 이후 능려하고 려 이후 능득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리더가 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를 성취하길 원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능득. 그러니까 뭘 얻고자만 매몰되거든요. 그러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잘못 얻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득하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냐면 생각하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언제 할 수 있냐면 마음이 편안해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냐?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근데 언제 마음이 고요할 수 있냐? 방향을 정한 다음에 마음이 비로소 고요할 수 있는데 그럼 언제 방향을 정할 수 있냐? 가장 중요하죠. 지지입니다. 지지가 머무를 곳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지한 다음에 그러니까 머무를 곳을 안 다음에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진 다음에 비로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비로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은 파트너들 이끌고 가실 때 이 지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머물 곳이 어딘지 우리 그룹의 목표 방향이 어딘지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는 구성원들의 그 니즈를 욕구를 잘 동기를 부여하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빅터 보름 교수가 주장한 기대 이론에 의하면 자, 이런 재미난 이론이 있어요. 자, 우리는 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리더님들도 어떤 보상을 원하고 보상을 얻고자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이 보상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아이들 우리 학교 수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수업은 한 반에 300명씩 듣는 대형 강의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제 수업을 신청을 할 때는 학점에 관한 아이들은 다 A+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교수는 모든 학생들한테 A+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한테 A 플러스를 줄 수 있냐면 평가를 해서 정해진 학생만 A 플러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도 성적 입력할 때도 일정한 수 이상을 입력하려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사람만 숫자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최고 점수를 받은 A 플러스를 받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출석, 리포트,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이런 점수를 잘 낸 친구들한테 A 플러스라는 보상을 받게 합니다. 그럼 그 보상을 받은 학생들은 뭐 성적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회사에 취직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받는다 하면 모든 사람한테 줄 수가 없다. A 플러스를 낼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성적을 낸 친구들한테만 주는데 우리 리더님들도 똑같아요. 리더님들도 누구나 높은 핀을 유지하고 싶고 그 다음에 높은 수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건 이거예요. 이거 보상. 근데 모든 사람한테 보상이 주어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 보상이 주어질까요? 보상이 주어지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면 성과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만한 성과를 낼 수 있네. 내가 핀업할 수 있고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네. 자,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런 성과를 내니까 내가 핀업을 하게 되고 이런 보상을 받는구나. 근데 여기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보상이 과연 어떤 보상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노력하기도 하고 노력하지 않기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상이라는 나중에 내가 받는 결과가 매우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 보상의 유인가가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리더님들이 열심히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이 목표가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이야. 그럼 열심히 할 리가 없어요. 100만 원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보상의 요인가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내가 이 열심히 노력하려면 보상의 요인가가 매력적이어야 되고 좀 커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리더님들은 다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한테 멈추지 말고 파트너들한테도 과연 어떤 게 내 파트너들은 동기부여가 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업자 리더들은 동기가 하나일 것이다. 그게 뭐냐? 보상.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름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여행 때문에. 아메이 사업자분들은 여행 또 고급진 여행들을 가잖아요. 그런 동기가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라 하면 본인의 요인가가 매력적인 걸 찾아야 되고 또 파트너들의 매력적인 요인가가 뭔지도 찾아줘야 된다. 그래야 그 파트너들이 움직이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기대 이론이라는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한비자 아실 거예요. 한비자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한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제왕학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시 황제 아실 거예요. 진시 황제. 그 같은 시대 사람인데 진시 황제가 한비를 만나고 싶어서 뭐 한나라를 무너뜨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인물이 이제 한비라고 합니다. 근데 한비가 리더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잘 들어보시면 요즘 리더한테 이게 22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요즘 리더한테도 참 기가 막히게 맞는 얘기를 한비는 얘기를 했어요. 자, 리더는 1류, 2류, 3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3류 리더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제 얘기에 좀 이렇게 맞받아 쳤으면 좋겠는데 그럴 분들이 없죠. 또 들으시느라고. 우리 장혜선 리더님도 마이크 안 켜신 것 같고.
그죠? 일부러 안 키신 거죠? 네. 네. 키시고 저랑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시는 모양이네. 예, 오케이. 자, 이 3류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제일 하급 리더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몸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 이제 파트너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파트너를 도와주려는 그런 의지 때문에 다 본인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과를 못 내요. 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루 끝내보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파트너를 돕는 일만 합니다. 이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리더죠. 이 사람들은 파트너들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몸만 쓰게 합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인류 리더는 어떤 사람들일까? 자,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채팅창에 올라올 수 있죠. 채팅창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한번. 네. 자, 인류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쳐주세요, 채팅창에. 여기, 끌어내는 리더, 마음을 움직이는, 함께하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인류 리더가 돼서, 여기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솔선수범? 그렇죠. 여기 나오셨어요. 여기 지금 나오셨는데, 여기 손상봉 리더님 같은데요. 지금 성함 나온 거 보니까 맞아요. 이 인류 리더들은요, 남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과연 내가 3류 리더인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못 낸다. 그럼 3류 리더예요. 근데 내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지시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인가? 자, 인류 리더가 되길 여러분 다 원하실 거예요. 근데 인류 리더가 되는 아주 좋은 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혜를 쓰게 하냐면, 지혜를 사용하게 하냐면, 지혜는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머리를 다 써야 돼. 그때가 지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마음과 머리와 지혜를 다 쓸까? 리더가 이렇게 하면 파트너는 지혜를 쓰거든요.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쓸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머리와 마음까지 다 쓸까?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믿어주기, 인정,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직 안 나왔어요. 사랑, 솔선수범, 행동, 칭찬, 아직 안 나왔어요. 칭찬은 아닙니다. 본질이 나서 본질. 여기 잠깐. 여기 나왔어요, 여기. 추태수 리더님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아주 역시 우리 리더님들 아주 훌륭합니다. 질문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문은 내가 모를 때 할까요? 알 때 할까요? 질문은 내가 모를 때 해요. 모를 때 하는 게 질문이죠. 왜? 서울 가는 게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질문하잖아요. 그죠? 모를 때. 근데 리더들이 파트너한테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질문을 해야 파트너들이 지혜를 쓰는데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알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질문을 받지 않는 파트너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아는데 파트너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알지만 파트너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파트너가 머리를 씁니다. 마음을 쓰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리더는 남의 지혜를 쓰는 사람이야. 파트너들의 지혜를 써야 돼. 거기는 지시한다고 해서 지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파트너는 모르거든요. 그때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너가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파트너를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파트너가 10분이에요. 10분이야. 훌륭합니다. 깨달음의 시간. 네, 감사합니다.
파트너가 10분이면 여러분들이 파트너한테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파트너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분의 파트너는 다 여러분한테 전화할 거예요.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왜?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리더는 이 강의를 듣고 본인은 알지만 파트너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파트너를 학습시킵니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으면 그 10명이 전국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폰서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우리 스폰서는 어떤 판단을 할까? 어떤 판단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는 아까 훈련을 안 시킨 그런 그룹은 11명이 일하는 그룹이 아니라 혼자 일하는 그룹이에요. 리더. 근데 훈련이 된 그룹은 파트너 10명과 내가 1명, 11명 이상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만 파트너를 위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파트너들이 머리와 마음과 지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는 인류 리더는 남의 지혜를 쓰는 사람이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맞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2명 있는 것보다 새로운 2명을 합쳐놨더니 더 큰 힘을 발휘하더래요. 이건 여러분 시너지 이펙트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존에 있던 2명보다 새로 2명을 합쳐놨더니 더 힘을 못 쓰더래. 더 어렵게 움직이더래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링겔만 이펙트라고 합니다. 링겔만 이펙트가 뭐냐면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이게 1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늘 궁금한 게 있는데 뭐였냐면 저도 이 링겔만 같은 궁금함이 늘 있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거를 1대1로 쓸 때와 다중대 다중으로 쓸 때 힘을 발휘하는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처음에 이제 실험했어요. 100년 전에. 자, 장혜선 리더님 잠깐 켜보세요, 마이크. 자, 네. 저랑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장 리더님은 에너지를 0부터 100까지 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대1로 줄다리기를 했어요. 자, 힘 얼마 쓰실까요? 장 리더님은. 100 쓰겠습니다. 당연하죠. 100 쓰더래. 링겔만이 해보니까 100을 쓰더래. 그래서 링겔만이 이번에는 2대2, 3대3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8대8로 한 거예요. 자, 장희선 리더님 거기서 만약에 8분이고 제 쪽에서 8이에요. 그러면 1대1로 할 때는 100을 쓰던 사람들이 8대8로 할 때도 동일하게 100을 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링겔만이 해보니까 1대1로 할 때는 100을 쓰던 사람들이 8대8로 하니까 49%밖에 안 쓰더래요.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나 아니어도 딴 사람이 하겠지. 나 아니어도 딴 사람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끄는 그룹을, 조직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링겔만 이펙트를 강화시키는 건데 그게 뭐냐? 뒷담화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막 하게 해. 모든 문제가 제 탓이야라고 헐뜯게 하는 거예요. 조직은 완전히 무너져요. 짧은 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조직을 키우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불어넣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조직은요. 보스가 지켜봐야 돼. 리더가 지켜봐야 되고 부모가 지켜볼 때 아이들은 공부하는 척해요. 그런데 우리 리더님들이 여러분의 파트너분들한테 이것만 해주면 요것만 해주면 여러분이 지켜보지 않아도 정말 미친 듯이 일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칭찬 땡. 선물 드리고 싶은데 선물이 없네. 칭찬 땡. 칭찬 아닙니다. 자, 맞춰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이 지켜보지 않아도 정말 미친 듯이 잠깐 여기 스톱 나왔어. 여기 나왔어요. 어디죠? 신다영 리더님.
그게 뭐냐면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기를 유발시키면 여러분의 파트너는 여러분이 지켜보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리더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리더는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동기만 생기면 비전에 몰입하면 사람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기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그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자기 연구실에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말만 되면 애들이 연구실 앞에 있는 운동장에 와서 막 축구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자가 애들을 주말에 못 오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자기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나갔어요, 주말에. 근데 애들이 축구할 때 불렀죠. 야, 너네 다 이리 와봐. 할아버지는 요 뒤 건물에서 그 공부하는 할아버지인데 너네 주말만 되면 여기 와서 시끄럽게 축구하고 떠들더라. 근데 너희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 앞으로도 와서 계속 축구해줘. 근데 더운데 축구하는데 힘들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하고 $10를 준 거예요. 그 애들이 좋아하죠. 그 다음 주 가서 그 다음 주에 축구 또 애들이 하러 온 거예요. 할아버지 나갔어요. 나가서 너네 다 모여라. 아이고 오늘도 더운데 고생한다. 근데 오늘은 할아버지가 돈이 그렇게 없어. 그래서 오늘은 $5만 줄게. 축구 잘 재밌게 해. 그리고 왔어요. 3주차 갔어요. 이제 재미난 현상이에요. 3주차 할아버지가 딱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애들 모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와서 한 줄로 쭉 줄을 서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한 줄로 줄을 쓰더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어. 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앞으로는 너희들한테 돈을 못 줘. 근데 너희들이 와서 주말에 축구할 때 너희들이 와서 축구할 때 할아버지가 가끔 나와서 응원해 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와서 축구해 줘. 그랬더니 주장이라는 녀석이 딱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축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돈을 안 줘요? 앞으로 여기 안 와요. 그러더니 얘들이 실제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축구할 때 누가 좋아서 했냐면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거예요. 지들이. 그걸 여러분 내적인 동기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축구가. 근데 애들이 뭘 발견했냐면 야, 재밌다. 내가 좋아서 하는 축구인데 축구하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 돈은요. 외적인 동기입니다. 외적인 동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내적인 동기를 갖고 축구할 때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놀이였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축구에 돈이 개입된 순간 그때부터 축구는 놀이가 아닙니다. 축구가 뭐로 바뀔까요? 축구가 뭐로 바뀔까? 맞아요. 이소영 리더님 정답이에요. 축구가 일로 바뀌는 거야. 축구가 노동이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돈벌이지. 돈벌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적인 동기가 있으면 축구는 놀이고 외적인 동기, 돈 때문에 하니까 이거는 놀이가 아니고 노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리더님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똑같이 이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리더님들이 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 그러면 리더님들이 하시는 일은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지치고 하기 싫어요. 근데 리더님이 하시는 일들 저는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리더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리더들은 국가도 못하고 부모도 못하는 걸 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통장에 잔고를 채워주잖아요. 국가도 못해요. 부모도 못해. 제가 그래서 그 리더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리더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돈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노동이지만
이건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이야.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도 맞지만 내 파트너를 구하는 일이야. 그 사람들을 삶으로부터 구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은 아메이 비즈니스가 노동이 아니에요. 아주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보람 있는 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행도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여러분이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비즈니스 자체가 절대 힘들지 않아요. 할수록 더 에너지가 생깁니다. 할수록 생겨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누구나 동일하게 이 비즈니스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누구는 노동으로 하고 누구는 의미 있는 놀이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내적인 동기를 스스로 찾아야 되고 파트너한테 내적인 동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여기 또 멋진 글을 올리셨어요. 이상훈 리더님께서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 그렇죠. 아메이 안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찾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노동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놀이입니다. 놀이.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 갈등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이 되는 갈등과 득이 되는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뭔지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한 적은 없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 강의한 지는 17년 차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그만두는 이유 첫 번째 내적인 문제야. 그게 뭐냐? 자존심 때문에 그만둬요. 두 번째 뭐냐? 외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상대가 있는 문제인 갈등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갈등은요, 다양한 갈등들이 있어요. 뭐 개인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뭐 고부 간의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갈등의 근원 아시는 분 있어요? 갈등의 근원이 뭘까? 갈등이라는 글자가 왜 생겼을까? 아실 건데, 여러분. 자, 시간 없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갈이요, 칡갈자입니다. 칡. 여기 칡나무 이렇게 돌아서 꼬이면서 올라가거든요. 등은 등나무 등이에요. 그렇죠. 여기 송중섭 리더님이 주셨네. 그러니까 칡나무처럼 돌아 올라가고 꼬여 올라가고 등나무처럼 엮이고 엮여서 결코 풀 수 없는 걸 갈등이라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개가 꼬였고요, 등나무가. 이거는 아마 한 대여섯 개가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풀기가 더 어렵겠죠.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렵겠죠. 그래도 두 개 꼬인 게 낫다고 보겠지만, 자, 이따 한번 보자고요. 뒤에 가서 어떤 게 나을지. 자, 갈등은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둘 다 나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 세 번째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등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요, 여기가 요 위에가 성과입니다. 요 밑에가 갈등의 정도예요, 여기가. 자, 여기는 갈등이 낮은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에요. 갈등이 낮아요. 이 상태는 갈등이 낮으면 좋을 것 같지만 조직은 성과가 안 납니다. 적정한 갈등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갈등이 지나치면 조직의 성과가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적정한 갈등 상태를 유지하는 게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조직에 이 갈등이 없으면 다 매너리즘에 빠져요.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물에 젖은 솜 같아요. 푹 퍼져 있죠. 너무 심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적정한 갈등이 있는 상태가 적응력도 뛰어나고 변화지향적이 되고 문제 해결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꼭 나쁜 쪽 시각으로만 보지 마라. 대신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풀어내느냐가 리더의 관점이겠죠.
자, 이거는요. 원래 이 갈등 관리도 이따 뒤에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제 수업을 할 때 요게 6시간짜리예요. 6시간짜리를 지금 짧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 왼쪽 보세요. 여러분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여기가 타인에 관한 관심이에요. 타인에 관한 관심이 낮고 높고 이건 본인에 관한 관심이에요. 본인에 관한 관심이 낮고 높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 판단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이 높고 나에 대한 관심이 낮다. 그럼 여러분은 수영형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은 낮고 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럼 여러분 지배형이에요. 그리고 둘 다 낮은 경우는 회피형입니다. 둘 다 가운데가 타협형이고 둘 다 높은 게 협력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형인지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판단하셨죠? 그래서 이 형들을 보면 수영형들은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형들이고 지배형들은 타인과의 관계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목표지향적인. 회피형들은 안정을 중시해. 타협형들은 절충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협력형은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찾는 경우 협력형. 그래서 여기서 볼 때도 여러분 보실 때 이 중에 어떤 형이 제일 좋아요? 당연히 이 형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반드시 좋진 않아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무슨 형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갈등 상태에 있는 그 상대가 무슨 형인지를 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팁을 제가 드릴 겁니다. 제 강의는요. 이론적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게 아니고 제 강의는 들으면 당장 나가서 쓸 수 있는 강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갈등을 풀 수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하면. 자, 요 한 장은요.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각각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까 여기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형이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유형만을 고집하고 그렇게 갈등을 관리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만약에 그 갈등 상황이 여러분 지금 처한 갈등 상황. 근데 그 갈등 상황이 내가 잘못된 걸 내가 알아요. 아, 내 잘못이구나. 그리고 이게 나보다 상대한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필요한 게 조화와 안정이 중요해. 그때 여러분이 무슨 형이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수영형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해. 왜? 너무나 중요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지배형으로 바뀌셔야 돼. 그리고 문제가 사소해. 개입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커.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해결을 더 잘할 것 같아. 그때는 여러분이 회피형으로 가셔야 돼요. 회피형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힘의 양측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고 시간이 촉박해요. 임시라도 해결책이 필요해. 이때는 여러분이 타협형으로 바뀌셔야 돼요. 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시간과 자원이 나한테 있어요. 힘도 나한테 있고 양측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이때는 여러분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 협력형으로 바뀌셔야 돼요. 중요한 거, 이거 제일 중요한 장인데 완장이.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배형이에요? 그러면 모든 갈등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대응을 지배형으로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오늘 학습할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리더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카멜레온처럼. 어떤 때는 타협형으로, 어떤 때는 수영형으로, 어떤 때는 회피형으로, 어떤 때는 협력형으로.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영상 녹화를 못하겠지만 사진을 딱 찍어서 갖고 있으시다가 갈등이 딱 생기면 이걸 딱 보세요. 마패를 딱 본 거죠. 오케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러분이 항상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형이, 난 지배형이야. 항상 지배형이야. 난 항상 회피형이야. 난 항상 수용형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너는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판단해요. 자, 여러분이 늘 수용형이면 여러분의 파트너들은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최선책을 찾지 않아요. 네. 왜? 왜? 우리 스폰서는 항상 수용해 주거든. 내가 하는 걸 다 수용해 줘. 기강이 안 서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지배형이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예스맨으로 둘러싸일 경우가 높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손상이 됩니다. 왜? 항상 지배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거든. 근데 여러분이 또 항상 회피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제외됩니다. 아웃사이더가 될 우려가 있어요. 사안이 해결되지도 않아요. 늘 피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항상 타협형이에요.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목표도 가치도 없어요. 실리도 없어요.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아. 그냥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늘 협력형이에요. 협력형 제일 좋을 것 같죠? 협력형에 이런 단점이 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왜? 여러분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파트너가 새로 왔는데 그 파트너한테 모든 사안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유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어떤 한 가지만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을 텐데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을 파트너들은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바꿔라. 어떻게? 상황에 적합하게, 적절하게 바꿔라. 자, 또 중요한 겁니다. 갈등은 2가지예요. 내가 화났을 때가 있고 상대가 화났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화났어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저 상대 때문에 내가 화났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는. 응? 일단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죠. 당신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야 되죠? 어때요, 여러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채팅창에. 회피. 방법 중에 하나겠네. 자, 이소영 리더님 회피. 신정은 리더님은 참아요. 수영형이야. 이번에 딱 보면 수영형이야. 여기 회피형 딱 났어. 이소영 회피형, 신정은 수영형. 내가 잘못했다. 내가 화났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참고 타협한다. 소리를 질러. 이 자연 리더님 멋집니다. 화난 걸 알린다. 무건 수행한다. 오, 좋아요. 자, 표현을 한다. 화난 부분을 얘기한다. 상대에 따라 다르다. 상황을 주시한다. 참는다. 시간을 좀 두고 그 사람을 제낀다. 멋집니다. 그 사람을 제낀다는 놈이 나왔어요. 역시 훌륭합니다. 김민경 님께서는 그 사람을 제껴버린다. 화났다고 얘기한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기도한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 자, 일단은 내가 화났으면요. 1, 2, 3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몸으로 풀어야 돼. 몸으로 푸는데 여러분이 상대랑 싸워서 몸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푸는 거예요. 뛰고 달리고 몸을 힘들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냐? 여러분 여기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2번째는 마음으로 풀어야 돼. 그렇죠. 3번째 가서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화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화났을 때는 3번, 그 다음에 1번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몸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갈등 상태에서 여러분이 화가 났다면 일단 몸으로 푸세요. 몸을 힘들게 해야 돼. 힘이 빠져야 돼. 그리고 마음으로 푸세요. 그렇죠. 맞아요. 다 사람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만나야 돼.
그렇죠. 청소하기도 방법일 수 있어요. 몸으로 푸는 거니까. 자, 이게 내가 화났을 때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야의 권위자인 테일러 박사가 얘기를 해요. 화는요, 우리 몸에 딱 생기면 90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한대요. 몸에서 빠져나간대. 이 화학작용이 생겨서.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났을 때 계속 화가 지속되냐면 90초가 지나도 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화가 난 상태에다가 계속 화를 붓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걸 가만히 60초만 지나면 90초만 지나면 싹 사라진대요. 이분은 뒷목에 남던데요. 그래서 내 화가 없어지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 이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운동을 하든지 마음으로 풀든지. 자, 이제는 상대가 화났을 때, 여러분 상대가 화났을 때 어떡합니까? 올려줘 보세요. 물어보게. 너 왜 화났냐? 일단 기다리고 공감하고 사과하고 일단 놔두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내버려 두기, 들어주기, 먹을 거 주기. 재미있는 얘기도 많네. 자, 보세요. 좋아요. 좋아. 자, 상대가 화났을 때는요. 90초 동안 운동시키기, 상대가 화났는데 그 사람 운동시켜요? 화가 더 나겠네, 여긴 또. 우리 박신영 리더님 90초 동안 운동시키기 안 됩니다. 도망간다. 좋아요. 자, 1단계. 상대가 화났을 때는 맞받아서 공격하지 마세요. 화를 더 키울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정면으로 언쟁하지 마세요. 백해무익합니다. 3단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상대는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가 마음껏 얘기하도록 경청해 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야 됩니다. 안에 있는 걸 꺼내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절대 맞받아 치지 말고 정면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남편에게 절대 어려움, 이런 들어주기 어려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를 딱 놓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5분짜리가 떨어질 때까지 얘기 안 하면 돼요. 상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가 지면 말 끝나면 내가 5분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화가 쭉 떨어집니다. 왜? 화가 내가 얘기하는 게 그다지 이해가 또 안 되거든. 그래서 모래시계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설시라는 시가 있어요. 퉁도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기가 막힙니다. 구시화지문 설시 참신도 폐구심장설 안신처처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는 모든 화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와요. 화가.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룹 안에서 조직 구성원 파트너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생겨요. 그게 뭐냐? 입에서 생겨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룹이 깨지는 경우 전 많이 봤어요. 설시가 이제 그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유형 있잖아요. 아까 수용형, 지배형, 회피형, 타협형, 협력형 중에 제일 좋은 유형은 없어요. 만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까 등나무가 2개 꼬인 거 있고 6개 꼬인 거 이렇게 있었죠. 갈등은요 풀기만 잘하면 많이 꼬일수록 더 탄탄해져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 싸웠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해라. 이런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조조란 인물을 아실 거예요. 조조는 그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맥을 끊은 마지막 끊고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조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워낙 시를 잘 썼던 사람인데 조조가 말년에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 왕위를 주려고 하는데 본처의 아들들은 죽었고 이제 다시 후처가 생겨서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셋 중에 큰 아들이 조비고 셋째 아들이 조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큰 아들한테 왕위를 줄 거였는데 근데 셋째가 시를 그렇게 잘 썼대요. 그래서 이 조조가 셋째한테 왕위를 줘야 되겠구나 할 정도였대. 근데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중신들이 말린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 글자 쓴다고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조는 이제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주고 죽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었던 조식이 아버지가 죽고 큰 형인 조비가 취임을 했는 왕이 됐는데도 조문도 안 오고 축하도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비의 부하가 그랬어요. 저건 분명히 흑심을 품었습니다. 저 셋째가 저놈을 잡아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비도 원한이 있잖아요. 왕이 못 될 뻔했잖아요. 옳거니 잡아 올려 죽이자. 잡아 올린 거야. 근데 죽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그래서 그 동생을 잡아온 다음에 죽이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쓴다는데 지금부터 시를 쓰는데 내가 시어를 던질 거야. 그 시의 주제는 형제야. 형제인데 시 글에는 형제라는 글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형제를 쓰는데 형제라는 글이 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쓰는 시간을 줄 텐데 이 시간 동안 넌 쓰지 못하면 널 죽일 거야. 근데 시를 쓰는 시간이 얼마냐? 7발짝을 걷기 전에 시를 써야 돼. 이건 뭐냐면 동생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발짝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근데 여러분 이 조식이 셋째 아들이 7발짝을 걷기 전에 시를 써요. 기가 막힌 시입니다. 자 보세요. 자두 연두기 하니 두제 부중읍이라 본시 동근생 이연을 상전 하태급인고 이런 기가 막힌 시를 씁니다. 콩이나 콩깍지는 형이나 나는 뿌리가 하나인데 아버지 엄마는 한 명인데 왜 형을 콩깍지를 태서 나를 솥에 삶고 있냐. 나는 가마솥 안에서 뜨거 울고 있다. 우린 뿌리 하나다.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 기가 막힌 시가 칠보시라는 시, 7발짝을 걷기 전에 쓴 시인데 이 형인 조비 왕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 시를 듣고. 그래서 동생을 살려줘요. 제가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여러분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이 사업을 합니다. 파트너를 돕죠. 스폰서를 따라서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뿌리가 하나야. 스폰서는 한 명이야. 올라가 보면. 그런데 서로 삶아돼서 죽이지 못해서 갈등을 삭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 칠보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라.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안타깝고 불쌍하다. 불쌍하잖아요. 다.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도 불쌍하고 남도 불쌍하고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 태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도와라. 스폰서 사랑하고 파트너 아껴주고 도와라. 뿌리는 하나다. 쭉 까보면 뿌리는 하나다.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제가 그래서 이 칠보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개인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수입을 올리고 소위 말해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윤택한 건 누구 때문에 윤택한 겁니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당연합니다. 스폰서예요. 정진우 리더님 맞아요. 스폰서예요. 스폰서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의 삶이 없어요. 오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윤택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윤택해지고 의미 있어지려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을 만들어줄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거 맞아요. 이소영 리더님 맞아요. 파트너예요, 파트너.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를 사랑하고 파트너를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스폰서 없었으면 여러분 아메이 몰랐잖아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혼자 사업했으면 여러분이 수익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려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스폰서 사랑하고 파트너 사랑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결국은 사랑 맞아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용서. 용서의 서자는 이런 뜻입니다. 같으려와 마음 심자예요. 그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 그래. 생각해보면 그래. 용서. 근데 용서는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갈등 관리 아니겠어요? 갈등 생겼을 때 여러분이 상대한테 사과한다는 얘기는, 용서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강한 거예요. 사과하시고 용서하세요. 갈등은 눈 녹듯이 없어집니다. 맞죠? 네네. 자, 중용에 나오는 책을 문구로 제가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중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성무식이 뭐냐면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어야 된다. 쉬지 않으면 오래 하게 되고, 오래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 효과가 나타나면 더 오래 하게 되고, 더 오래 하게 되면 넓고 두터워진다. 넓고 두터워지면 높고 밝아지게 되고 빛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쿠가 뭐냐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에요. 지구. 바쿠는 소위 재물이야. 땅은 모든 만물을 싣고, 고명은 하늘이거든요. 하늘은 다 덮는데,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하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게 되면 만물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게 되고, 나 좀 알아봐줘. 그러지 않아도 빛나게 되고, 부동, 이변, 움직이지 않아도 변하게 되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극한 정성을 쉬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참 저는 눈물을 흘리는데, 이 대목에 아까 중용어 쓴 사람이 공자의 손자거든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재화학이 부중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은 산을 싣고도 부중 무겁게 느끼지 않는데, 왜? 땅이 워낙 넓고 두터우니까. 진하해이 불슬이 무슨 뜻이냐면, 자, 땅은 모든 강과 바다를 다 담고도 새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구에서 물 새는 거 본 적 없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글이 뭐냐면, 리더라 함은 파트너들을 모두 싣고도 무겁게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라 함은 파트너들의 마음을 모두 담고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야 된다. 근데 어떤 리더는 난 우리 파트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나 갈등 생겨 죽겠어. 그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그거는 리더의 문제입니다. 그건 파트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리더의 문제. 리더는 다 싣고도 무겁게 느끼지 않아야 돼. 다 담고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중용에서 얘기하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 싣고 여러분 흘리지 마세요. 흘리지 마세요. 자, 이건 제가 가끔 올라가는 그 산인데요. 작년에 한국에 이렇게 좋았어요. 하늘이 중국에서 불을 안 떼가 공장 안 돌려가지고. 이게 어딥니까? 아차산이 아차산. 그날 제가 아차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아차산의 소나무예요. 비들비들하고 작죠? 비들비들하고 꾸불꾸불하죠? 네. 이게 소나무고, 이거는 제 고향 소나무입니다. 제 고향은 충청도에 있는 태안인데 말리포가 제 고향이에요. 바닷가. 제 고향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차산의 소나무고, 요거는 제 고향에 있는 바닷가의 소나무예요. 자, 여러분 왼쪽 소나무와 오른쪽 소나무가 차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왼쪽 아차산은 비들비들하고 크지도 못하고, 오른쪽은 해성이 굵고 크게 나무가 자랐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나무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환경, 햇, 여기 정답 나왔어. 정답. 조한나 리더님. 자, 여러분, 아차산 같은 이런 산들은 여기 보시면 돌들이 많아요. 땅이 척박해.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른쪽 보세요. 오늘 오른쪽은 이 나무는 바닷가는 땅도 너무나 풍족해. 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건 핵심은 토양입니다. 토양. 스폰서라는 토양이야. 그래서 왼쪽 같은 스폰서야. 나는 척박하고 마음에 돌이 많은 스폰서야.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파트너들을 크게 키울 수 없어요. 오른쪽은요. 땅이 풍성해. 파트너가 마음이 넓고 깊어. 풍성해.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그 마음에 온 나무들, 파트너들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이렇게 큰 리더를 키우는 그런 땅, 그런 토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토양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크게 성공할 거예요. 성공 못할 수가 없어요. 크게 성공합니다. 그런 토양을 가져야 돼요. 스폰서한테 감사하고 파트너를 사랑하고. 자, 하나 안내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오늘 워낙 시간이 짧았잖아요. 지금 50분 거의 다 되는데 너무 짧아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제 강의 중에 그 24시간짜리가 있어요. 24시간짜리가 아까 말씀드린 요런 주제들입니다. 24시간 동안 하는 건데 2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도 듣고 현장 강의로도 들어요. 요런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제. 사랑, 자존감, 미래 설계, 성격 진단. 이게 다 네트워크 강의, 리더십에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요걸 들은 그룹들을 보면요. 이렇게 효과가 5가지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성과가 달라집니다. 성과가 달라져요. 이 수업을 들은.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룹을 보면 그 그룹에 이거 50명이 한 반이거든요. 이 그룹이 온라인에서 만나고 또 오프라인 현장에서 우리가 6시간씩 4번 만나는 수업인데 여기는 연봉 1억 이상이 제 강의 들을 때 9명이었어요. 듣고 2년 만에 연봉 1억 이상이 2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39명, 3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들으시길 권하고, 현재 아메이 안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그룹일 겁니다. 이글드림 그룹에서 요거를 24시간짜리를 얼마 전에 이제 끝냈고, 그 다음에 리더스 패밀리에서 현재 6시간씩 4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혹시 되시면 이 리더들이 이런 강의를 좀 들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2가지 했어요. 리더의 진정한 역할과 매너, 독이 되는 갈등과 득이 되는 갈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갈등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요. 해결만 잘하면 오히려 좋은 거고요.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더는 토양처럼 땅이니까 그 땅을 쭉 만들어서 파트너들을 키울 줄 알고, 그리고 스폰서한테 감사할 줄 알고, 파트너를 사랑할 줄 안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동도 있었지만 또 많은 부분을 또 생각하게 해주신 정말 귀한 강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수님의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정말 성숙한 우리 리더로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진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많은 우리들을 싣고 정말 성공의 그 길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정말 든든한 토양이 돼 주시는 우리의 또 영원한 스폰서 탑리더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정말 중요한 시기죠. 제가 2024년 직후를 향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야 될지 탑리더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다 같이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탑리더님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봄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큰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목표는 분명히 커야 됩니다.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질 않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신념을 믿으세요.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큰 박수로 탑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인수입니다. 예. 자, 오늘 미팅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우리 송진구 교수님,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듣고 싶었던 그런 많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액티튜드, 자세 부분이죠, 그렇죠? 예. LOS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많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처음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메이 사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자녀죠. 그렇죠? 그 자녀들의 생각과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 애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큰애가 6살, 둘째가 4살 때 아메이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됐죠. 그렇죠? 그때 우리 애들이 저한테 많은 동기부여가 됐고, 제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준 그런 원인, 이유 제공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애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듣고서 정말 우리 잘 자랐고 또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잘 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30년을 했는데 우리 리더들의 자녀들 정말 다들 잘 컸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시간들을 제가 함께 했고요. 자, 어쨌거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회계연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목표를 달성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미진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더 큰 성장을 위한 그런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회계연도 또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9월 달. 분명히 여러분도 목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A65, 그렇죠? 크루즈죠. 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번 회계연도는 삿포로가 돼야 될 겁니다. 아까 그 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나와서 이제 삿포로에서 이제 스키 타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잠깐 감상에 젖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삿포로 정말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다 도전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금년의 목표는 삿포로다. 정하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목표를 정확히 우리 갖고요. 또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시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거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바로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선택, 시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은 분명히 내년 8월 31일 날 웃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젖세 세미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장희선 리더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번에 또 피넘 되셨죠, 그렇죠? 내일 내일 FED에서 이제 그 뉴핀 인정식을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표하면서요. 우리 시너스 그룹이죠, 여러분들. 최고의 그룹에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마이크를 장희선 리더님한테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또 마음이 드셨나요? 정말 진짜 올해 사업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 파트너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보여주는 정말 성과내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한테도 다짐하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정말 FED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1년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죠. 그래서 내일 안 보시면 1년이 성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다 현장에서 만나고 못 보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다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1년의 성장은 9월 달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에 정말 성장하기 좋은 달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좋은 달은 9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월 달에 1월 달 여러분 모두 목표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시는 9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구호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의 구호는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고 삿포로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 마이크를 켜도록 할 텐데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얍하시고 구호 시작하면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고 삿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감사합니다.